안녕하세요, 진가이버입니다. 어느덧 4월도 중순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제라늄의 여러가지 번식 방법 중에 좀 흥미롭고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제라늄 공중치목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이 치목법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줄기의 중간 부분을 이용해서 공중에서 치목을 하는 방법인데 원래 이 치목법은 나무 종류인 목본류의 번식이나 아니면 수형 변화를 가져올 때 많이 이용을 하곤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예전에 분재를 할 때 분재 소재목을 짧은 시간에 얻어낼 때나 아니면 목대가 너무 긴 경우에 그 키를 줄일 때 많이 이용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치목법도 영양 번식이 잘 되는 제라늄에 응용을 해보니까 결과도 좋고 또 기존에 제라늄 치목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몇 자료를 제가 봤는데 좀 잘못 적용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어쩌다 운 좋으면 되는 방법이 아니라 누구나 하면 될 수 있는 방법이니까 한번 보시고 익혀두시면은 꼭 제라늄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에도 응용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라늄 치목법에 앞서서 일반적으로 나무에 하는 방법을 통해서 원리를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제라늄에 응용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나뭇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우선 치목의 원리부터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여기 이 표피 부분이 있고 이 표피 안쪽에 채간부와 물간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간부를 통해서 뿌리 아래에서 흡수된 물과 양분이 위로 올라가서 잎에서 만들어진 양분은 다시 이 채간부를 통해서 뿌리 쪽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 아래로 내려오는 채간을 갖다가 끊어버리게 되면은 더 이상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고 그 부분이 부풀어 오르면서 뿌리가 생성되게 하는 게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이것도 다양한 응용법이 있는데 크게 환상박피법하고 매듭법이 있습니다. 매듭법 같은 경우는 이런 나뭇가지에다가 철사나 아니면은 이런 케이블 타이 같은 것을 꽉 매주게 되면 이 부분이 부풀어 올라서 그 부분을 나중에 상처를 내 가지고 뿌리를 받아내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상박피법이 있는데 이 환상박피법을 응용한 게 바로 오늘 보여드릴 방법인데 환상박피법은 말 그대로 이 나뭇가지에 돌아가면서 칼집을 내주고 껍질을 벗겨내서 그 다음에 그 부분에서 뿌리를 받아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제가 지금 껍질을 벗겨놨는데 이 표피를 갖다가 이렇게 벗겨주고 그리고 그 안쪽에 있는 초록색의 얇은 껍질 부분 그 형성층까지 완벽하게 제거를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의 간격은 이 나무 두께의 보통 2배 정도 되게 간격을 해주는데 이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이 표피가 빨리 자라는 그런 것들은 이거를 더 넓게 간격을 유지시켜 줘야지 이 상처가 밝은 전에 그냥 아물어 버리는 그런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이 위에다가 수태나 비료 성분이 없는 흙 등을 감싸 두시게 되면은 뿌리에서 올라오는 수분은 그대로 상층부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윗부분은 그대로 살아가면서 아랫부분 이 박피된 부분에서는 뿌리가 돋아나게 됩니다. 이것은 비교적 안전하고 그리고 원하는 길이만큼 새로운 개체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원리를 이해하셨으니까 이것을 제라늄에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라늄의 경우 이런 치목법은 외목대일 때 너무 키가 커서 키를 줄이려고 할 때 이 윗부분은 안전하게 살리고 아랫부분도 또 다른 개체를 얻어내려 할 때 상당히 유용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윗부분을 그대로 살리고 싶어서 여기를 잘라내서 삽목을 한다면은 이 윗부분에 줄기나 가지가 많다면은 삽목 성공률이 그만큼 낮아지게 됩니다. 이럴 때 적당한 위치에서 공중치목을 하게 되면은 큰 무리 없이 이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두 개체로 분리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번식이 좀 까다로운 종류들 그런 제라늄 같은 경우도 이 치목법을 이용하게 되면은 비교적 안전하게 새로운 개체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적절히 응용하시면은 꽤나 폭넓게 적용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럼 여기 한번 보시면 제가 치목을 해놓은 건데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뜯어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이렇게 뿌리가 많이 나와 있고 여기도 뿌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발달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뿌리가 이렇게 발근이 된 다음에 이 하단 부분을 잘라가지고 이것은 또 새로운 개체로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부직포 부분은 좀 벗겨서 해주셔도 되고, 그리고 그냥 심어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치목 장점은 여기 꽃이 있거나 그래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꽃을 그대로 보시면서 치목을 걸어 놓게 돼도 그대로 다 꽃이 피면서 이것이 뿌리를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모주 같은 경우도 또 여기서 순이 터서 하나의 또 독립개체로 그렇게 키워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작업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라늄 공중치목하는 것을 보게 되면 흙이나 수태를 준비해서 이 줄기에다가 그냥 감싸주는 그런 형태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공중뿌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에 흙이나 수태를 감싸는 형태라서 운 좋게 공중뿌리가 나오는 부분을 감싸주게 되면 성공을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부분을 감싸게 되면은 몇 달을 둬도 이 뿌리가 나오지 않고 밋밋한 줄기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오늘 보여드릴 공중치목은 이런 이미 발근된 공중뿌리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뿌리가 없는 줄기에 어느 위치에 하더라도 크게 상관없이 뿌리를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갖다가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라늄 같은 경우는 줄기가 약한 편이라서 접도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일반 이런 카타카를 이용해 주시는 게 작업이 더 수월하겠습니다. 이것은 알콜로 반드시 좀 소독을 해주시고, 이 칼날에 기름기가 기본적으로 묻어 있기 때문에 좀 잘 닦아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나무 같은 경우는 가지를 빙 둘러서 환상막피를 해주지만은, 제라늄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줄기가 연약해서 이게 부러질 수도 있고, 또 초본류는 환상막피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너무 힘들어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제가 절단을 해서 나중에 이용을 해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실 때는 처음에 밑에서 위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내 주시고, 여기 보시면은 안쪽에 이렇게 하얗게 심부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 정도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깊게 이렇게 따주셔도 이게 부러질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너무 얕게 해주셔도 발근이 되기 전에 이게 상처가 아물어 버리기 때문에 발근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지대 없이도 서 있을 수 있을 정도로 줄기 두께와 자립성을 고려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제가 이쪽하고 이 뒷부분하고 총 두 군데를 해줬는데, 줄기가 얇을 경우에 최소한 이렇게 두 군데 정도는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것은 줄기가 조금 굵기 때문에 제가 이 양쪽까지 해서 총 4군데를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흔들어도 부러지거나 그러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손상되지 않은 부분이 지지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밝은 시까지 정상적으로 수분을 공급하기 때문에 이 상부가 말라 죽거나 그런 일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만약에 이게 좀 묵어가지고 목질화가 된 개체라면은 좀 더 과감하게 나무에 준해서 그렇게 작업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처를 낸 부위에다가 거름 성분이 없는 흙이나 수태를 갖다가 감싸주게 되는데, 경험상 나무 종류는 발근까지 몇 달이 걸리기 때문에 중간에 수분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화분이나 아니면 이런 소주컵 이런 종류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잘라가지고 가운데 구멍을 내서 끼워가지고 여기 흙을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수분을 갖다가 계속 화분에 물 주듯이 그렇게 공급해서 발근을 유도해내는 그런 방식을 쓰기도 합니다. 요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이런 취목볼이라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접게 되면은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고, 그래서 이런 취목볼 같은 거를 여기 수태나 흙을 넣으시고 여기를 이렇게 잠궈 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취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윗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깔때기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물을 주어 가지고 계속 수분이 마르지 않게 그런 식으로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무나 이런 종류들은 이런 것을 좀 적절하게 잘 활용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그런데 제라늄 같은 경우는 제 경험상 한 달 정도면은 충분히 발근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번거롭게 하실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지피 펠렛과 은박지를 이용할 건데, 이 지피 펠렛 같은 경우 제가 이렇게 물에다가 이렇게 충분히 불려놨는데, 이 물기를 어느 정도만 살짝만 이렇게 짜주시면 됩니다. 짜서 모양을 어느 정도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 이것을 칼로 절반 정도만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형태가 되면 이것을 방금 전에 상처를 낸 그 부위 거기다가 이것을 감싸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직포는 지금 벗겨주셔도 되는데, 저는 이게 흙이 흐트러지는 게 싫기 때문에 이것은 벗기지 않고 그냥 이 상태에서 이런 쿠킹 오일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 쿠킹 오일을 여기다 감싸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수분을 한 달 동안 유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수분이 증발되지 않게 꼼꼼히 잘 이런 식으로 위아래를 완전 다 밀봉을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겹 갖다가는 이게 틈새가 있으면은 좀 물이 증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겹을 더 좀 싸셔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은박지를 꼭 감싸주지 않고 비닐이나 이런 걸로 해주셔도 되는데, 제가 해보면은 비닐이나 이런 거는 이게 줄기가 약해서 여기를 고정시키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이것도 발근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물꽂이 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빛이 들어오면은 별로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은박 쿠킹 오일이 빛도 차단되고 그리고 습기도 잡아주고 원하는 모양으로 자유자재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좀 적합한 그런 재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지금 지피 펠릿을 이렇게 반을 잘라서 사용을 했지만은 흙이 됐든 수태가 됐든 어떤 재료를 사용하시든 간에 크게 상관은 없지만은 절대 물이 마르면 안 됩니다. 제라늄 같은 경우는 발근 기간이 비교적 짧기 때문에 이 표면에 은박지를 감싸서 밀봉을 잘 해주게 되면은 원래 있던 이 안에 수분을 가지고 한 달 정도 유지되기 때문에 별도로 물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빠르면은 2주 정도만 해도 발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은박지 이 뚱뚱한 부분을 갖다가 살짝 이렇게 만져보시면은 약간 푹신푹신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물이 만약에 마르게 되면은 여기를 눌러보면은 약간 바삭거리는 그런 느낌이 나게 됩니다. 바삭거리는 느낌이 있다면은 이렇게 윗부분을 살짝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 부분에다가 물을 주셔도 되고, 아니시면은 이거를 좀 어느 정도 풀어준 다음에 분무기나 그런 걸로 수분을 공급해 준 다음에 다시 은박지를 씌워서 밀봉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간에 궁금하다고 계속 풀어보고 손대지 마시고 물마름 정도만 이 은박지를 살짝 눌러가지고 그 느낌으로만 확인하시고 한 달 후에 풀어서 보시면은 밝은 유무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라늄 공중치목법에 대해서 보여드렸는데, 이 방법은 목마가렛이나 국화, 고무나무, 애니시다, 율마 이렇게 집에서 키우는 대부분의 식물에 응용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삽목이 잘 안되는 소나무 같은 경우도 이 치목은 비교적 잘 되는 편입니다. 물론 개체 특성상 약간씩 방법이 조금은 다르고 그리고 기간도 많이 소요될 경우도 있지만은 기본 원리를 알고 계시다면은 편의에 따라서 다양하게 응용해서 적용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것은, 이것은 제가 접목을 해놓은 건데 지금 꽃대가 이렇게 올라와서 꽃을 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라늄 같은 경우는 영양 생식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접목도 되고 취목도 되고 대부분 응용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 취목은 지금 하시면은 아주 잘 되는 시기라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새로운 즐거움이 될 듯 합니다. 참,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네이버 블로그하고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해서 이런저런 자료를 많이 올리고 있는데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